부모의 부모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이라면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괴롭고 힘든 고통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그 내면의 왜곡된 가족애.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가족 중 누군가에 의해 고통받고 있음에도 그 마음을 정확히 해석해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느 한 부분에 걸쳐 있는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곁들일 책은 유드 세메리아 지음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죽겠습니다 입니다. 가족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한 당신을 위한 생존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심리치료적 접근으로 가족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중 특히 의존적 가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독립된 어른으로서의 성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존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존적 성향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가족의 사랑이 맹목적으로 관계를 지배할 때 건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면 엄마는 항상 죄책감으로 저를 올가매요. 형은 한 번도 어른스럽게 군 적이 없어요. 제가 형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엄마의 불행을 내가 보상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적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가족 중에 있을 경우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나치게 밀접하여 숨막히는 관계 속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것 같은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낍니다.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덕목 안에서 그런 문제를 부각시켜 떠들어대는 것을 불편하고 무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끼리니까 그럴 수 있지. 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하겠니? 나한텐 너밖에 없어. 네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며 살다니 너는 정말 대단해. 내가 너를 얼마나 의지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라서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직장, 학교 등에서의 괴롭힘의 경우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의존적 성향이 강한 가족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힘듦과 약함을 무조건적으로 이해받기를 원하며 주변 사람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질 때까지 매달리는 성향을 보입니다. 의존적 괴롭힘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도와달라는 호소와 극적인 과장이 있습니다. 불쌍한 척하거나 위험에 처한 척하거나 심지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는 사람과 기대게 하는 사람의 역할이 고정되고, 의존적 인격의 부모를 돌보는 사람은 점점 그 스스로 부모의 부모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정서적 의존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은 대부분 특정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향합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기대도 되는 사람의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한 채 의존적 가족에게 수년간 돌봄의 의무를 감당하던 사람은 그 또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상태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로 힘든데 요구하는 것은 점점 더 당연해지고 결국 개선되는 것은 없이 나 스스로만 지치고 망가질 뿐이야. 어떻게 다른 가족들은 저렇게 적당한 거리 바깥에서 요령껏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도움을 나누지 않는 다른 가족들에게 분노하게 되면서 한편 자신도 그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은 내가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까지 할 거 없는데 너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야? 결국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린 것인지 결국 버리지 못하지만 이대로 살지도 못할 당신은 생존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내 탓일지도 몰라. 그런 책임감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일은 많은 경우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용기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기를 바라는 가상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그것이 가족 간이건 남남이건 간에 적당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고 당신이 그들의 감정까지 돌보고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거스를 줄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기대를 무조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불편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위치까지만 책임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과 책임의 의무를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 또한 내가 없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한 앞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의존적 관계인 것입니다. 막연한 죄책감에 시달림. 자기 자신이 의존적 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느끼는 과도한 책임감. 의존적 관계에 의지해 다른 누군가에게 온통 신경을 쏟으면 자기 자신이 가진 문제들이 더 이상 급하게 보이지 않겠지요. 그렇게 자신을 잊는 겁니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려는 마음을 훨씬 더 키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헛되이 흘려보내야 하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면 둘 다 웃고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주면 둘 다 운다.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입니다.